지역의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투데이 인터뷰. 자, 오늘은 현재 회원 3만여 명의 총 자산이 2,400억인 서민금융기관으로 건전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흥덕 새마을금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탄탄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김정복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지금 계셔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편안하게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신 지 좀 얼마나 되셨죠? 네, 이제 9년째고요. 네. 내년이 이제 10년째 됩니다. 자, 거의 9년, 또 특히나 내리 3선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선을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특별히 좀 변화를 시켰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물론 경영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사장이 되고 보니까 제2금융권에 대한 고객들이 생각하는 게 많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1금융권은 좀 안전하고 믿을만한데 2금융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좀 신뢰에 불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고객들에게 더 다가가서 신뢰성 높은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나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신뢰감을 좀 시민분들께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화합이 잘 된다라고 좀 들었는데 혹시 시민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 준비하신 게 있으셨어요? 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1금융권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런 금융기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이익을 내지만은 지역에는 환원하는 지역의 어떤 보탬이 되는 이런 활동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는 우리는 지역에다가 이익을 환원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추구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좀 준비하셨어요? 우선은 이제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어떤 수명주기라 할까요? 그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일찍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노래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본점 4층에 공간에다 노래교실을 만들고 또 이제 지하에는 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 교실을 만들고 또 이제 매달 산악회를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봉사단도 만들고 배드민턴 등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소폰 교실, 기타 교실 등등해서 한 8개의 문화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건강과 여가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새마을금고 안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은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쁘끄럽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자랑을 한번 해주실까요? 자랑이랄 것까지는 없는데요. 지역에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봉사단, 푸르미 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바로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지역의 배식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좀돌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쌀을 좀 모아서 그걸 이제 연말에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는 그거 하고 있고 이제 김장철에는 김장을 또 이제 저희들이 담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도 하고 또 감자, 사랑의 감자 나누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이제 좀 해결해 드리고 그걸 이제 또 지역 고객들에게 이제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학교에는 저희들이 장학금도 이제 관내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손을 뻗치시니 아이들에게도 이곳은 바로 나에게 도움을 줬던 곳이라는 생각이 딱 인식이 되면서 더 따뜻하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궁금한 게 제가 어디에서 뵀더라 싶었는데 낯익은 분입니다. 바로 7대 도의원이시기도 했었죠. 예, 의원 시절 당시 오송역 분기 유치에 대한 특별위원장으로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의원이 되고 났는데요. 그 특별위원장에 대한 뭐 논의가 있었죠. 의회 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 안 맡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초선이다 보니까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되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러게 될 경우에 정치 이력에 나중에 타격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들 다들 꺼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누군가는 어쨌든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맡았죠.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차게 또 해보자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셨어요? 우선은 제가 뭐 이제 좀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젊은 것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꼭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도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가 흥덕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덕구로 조심스럽게 이사장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혹시 뭐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저를 이제 뭐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뭐 정당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뭐 저희도 솔직히 뭐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상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흥덕구가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김양희 특별위원장도 당협위원장도 있으시고 이장섭 정무부지사도 지금 출마 이야기를 좀 밝히셨는데 만약에 보신다면 혹시 이게 좀 격전지로 뜨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둘 수밖에 없는 곳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험지죠. 민주당의 그 세력이 특히 강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금고와 이제 충청북도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자리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는데 결국은 정치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직을 하셨을 때 과거 이야기를 좀 또 들어보고 싶은데 몇 차례 또 많은 출마를 하셨지만 고배를 마신 경험도 예. 좀 있습니다. 지난 과거 때를 좀 돌이켜 보신다면 어떤 점들이 좀 아쉽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경선에 2차례 한번 주변에 권유도 있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대개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지지도라기보다는 인지도를 측정하는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스펙이 좀 화려하거나 이렇게 나름 지역 정가에서 뭔가 좀 위치가 있었던 분들, 출마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단연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해서 네. 저희들처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서는 좀 많이 좀 불리한. 네. 조금 뭐 이런 점은 많이 고쳐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 룰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신임분들도 많이 좀 욕심을 내고 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자, 민심을 정말 이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분들과 부딪히면서 좀 느끼셨을 텐데 현재 이 흥덕구 지역 민심들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예.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제 부분.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체감 경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심한 경우는 저와 이제 그런 그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은 뭐 이렇게 정당 생활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하겠다 해서 뭐 심판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이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 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흥덕구에서 뭐 자꾸 뭐 흥덕구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뭐 가장 시급한 문제점, 현안들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도의원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지역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그 공단이 지금 뭐 수십 년째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기업을 살리기 차원에서의 공단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게 기본이 돼야만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급여를 받게 되면 선순환적으로 지역 경기도 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간다는 것 같으면서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정치가 바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당을 선택을 할 때에 그때 그 민심이 또 어땠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이 자유한국당을 두고서도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뭐 당원의 입장으로서의 얘기를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성 지지자들의 어떤 무조건적인 결집 현상을 좀 보는 것도 같아서 그렇게 되면 분열적인 대립적인 이러한 정치를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서의 이런 어떤 청원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직접 뭐 이사장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뭐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좀 있으세요? 정치가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은 자기를 많이 좀 알리는 쪽에 좀 소위 말하면 뭐 튄다랄까 이렇게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 많이 어필이 되고 그런 분들이 지지도 많이 받게 되고 알려지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주민이나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의 정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런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언론에 이렇게 많이 좀 노출이 되고 그래야만 알려지고 그게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뭐랄까 그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많이 부각되는 쪽으로 이슈메이커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정치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도 되고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말 경제가 참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 은행권에 있어서의 그 신뢰도가 정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예전만큼 내 돈을 이렇게 불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도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는 더 오죽할까 좀 싶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좀 고안책을 좀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 환경이 많이 변했죠. 우선은 그 글로벌화돼서 외국 자본도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또 고객들도 연세가 많으신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 직접 찾아가는 이 대면 방식에서 휴대폰을 통한 뭐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모든 게 이제 그 가서 직접 해야 되는 일인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통해서 뭐 그냥 바로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손쉬운 거를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글로벌한 그런 그 거대 금융들이 어떤 그런 그 세력이 자꾸 밀려오다 보니까 토종에 있는 우리 서민 금융들은 그 금리 싸움에서의 불리함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영리적 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금융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뭐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자, 여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만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서민들 그리고 또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프로그램들을 이쪽 새마을금고에서는 좀 지향을 하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한 모든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바꿔가야 하고요. 지금 뭐 그전에는 뭐 강산이 10년에 한 번 변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년만 해도 뭐 변화가 무수히 일어날 만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 환경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만큼 새로운 예. 시스템으로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파고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분들이 뭘 필요하는지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금융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업에서 정말 누구보다 서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 많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게 좀 느껴졌는데요. 뭐 조심스럽지만 뭐 흥덕구 출마를 하셔서 또 다른 서민들에게 좀 행복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정치를 해보시는 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좀 궁금하게 물어보게도 됩니다. 자, 오늘 김정복 이사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